소리는 안 들려. 먼저 서울 디자인 2024 시작한 다음에 자리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달 대표이사로서 재단에 새로 일을 했는데요. 아마 저 대표이사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벌려나갈까 고민하기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축제인 서울 디자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만큼 서울 디자인 2024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저도 많이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세상 오늘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불철주야 준비했을 기업과 디자인들의 노고와 그 고생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 디자인 2024는 이미지 투마로 내일을 상상한다라는 주제에 맞춰서 자체로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디자인 산업계에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 또 디자인 제품의 런치, 또 컨퍼런스 등 또 AI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담론을 나누는 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외부에서 있을 버추얼 아티스트 아이비스라고 하는 가수가 함께하는 개막식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디자인 2024는 올해를 원년으로 디자인 축제를 넘어서 기업과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산업 기반의 마이스 전시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서울 디자인도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을 내어주셔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진흥본부장 박진배 본부장께서 서울디자인 2024 행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디자인 2024 행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서울디자인 직구라는 이름으로 서울디자인 마이스 행사가 올해로 13년차에 디자인 서울이라는 시민 디자인 이름의 축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민 디자인 축제에서 벗어나서 디자이너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박람회로서의 피vot된 원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3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로 유치할 예정인데요. 현재 저희는 산업의 최전선이 문화의 개척점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저희가 산업을 문화로서 보여지는 그 최전병의 역할로서 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제 전시와 주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디자인 트렌드를 예측하고 선도하는 디자인 포캐스트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시는 표처럼 이제 사누네드 모빌레 매종 오브제처럼 B2B에 연관되는 박람회가 도시를 지탱하는 그런 산업 기반의 축제로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 디자인 2024도 앞으로 동대문과 서울시 전역의 디자인 산업으로서 문화를 전파하는 천병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이미진 투모로우입니다. 미래를 상상해 보는 주제를 삼았는데요. 트렌드를 제시하고 제품과 기업 쇼케이스를 보여주고 디자인 축제로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은 컨퍼런스, 전시, 시민 이벤트로서 치러질 것인데요. 목표는 디자인 런칭 1000건, 비즈니스 관계자 5만 명 내방, 비즈니스 보유 10만 건 이상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듯이 컨퍼런스는 국내 최고의 디자인 지식 축제로 저희 서울 디자인 2024의 얼굴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8인의 국내외 최정상 연사진과 함께 디자인 트렌드를 예측해보고자 하는데요. 첫날은 저희 주제 전시를 기획하고 담당하신 아티스트 강혜영 교수님, 이대영 큐레이터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송기령 작가님, 그다음 BTS 브랜드 컨설팅으로 이미 널리 알려지신 변사범 고문님, 그리고 마지막 날은 25년도의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컨퍼런스로 김남도 교수와 100만 유튜버이신 조승현 작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산업전시인데요. 이곳에서는 448개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기업과 함께하는 디자인 홍보를 위한 쇼케이스의 현장이 되고자 합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팝업, 마켓, 스파 등의 기업과 디자이너 제품들이 이곳에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 디자인의 제품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딩해서 바이어들과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널리 터질 것입니다. 그 또한 저희가 재단에서 육성하고 있는 디자인 산업 단계의 단계별 사업들이 이곳에서 런칭돼서 여러 기업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것은 취창업과의 관계도 되고 매출 확대와의 관계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기업, 그 다음 영 디자이너와 기업, 이런 제조와 디자이너가 매칭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저희가 이곳에서 선보이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저희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펼쳐진 디자인 스팟들과 양방향 프로모션으로 인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피봇의 원년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저희가 시동을 지금 걸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동대문 전 지역과 서울 전 지역을 확대해서 명실상부 세계 3대 디자인 박람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서울 디자인 2024 공식 앰버서더로 나이비스라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버추어 아이돌이 공식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 또한 문화 상품을 선보이는 그런 공식 대사로서 또 하나의 쇼케이스의 하나의 현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일 6시 서울 디자인 2024는 DDP 어울림 광장에서 야외 행사로 개최되는데요. 6시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전 행사로 AI 디제잉과 함께 붐업을 시작으로 시장님과 나이비스의 대화, 그 다음 나이비스의 공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이 공연은 저희 서울 디자인 재단이 2019년부터 서울 라이트라는 문화 미디어 축제를 거듭하면서 문화적 기술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 문화적 기술을 나이비스라는 아이돌과 함께 펼쳐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미디어 이벤트가 앞으로 펼쳐질 미디어 시장에 또 하나의 파급적 영향력으로서 다가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AI DJ 사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나이비스가 어떻게 태어나서 DDP로 오게 되는지에 대한 벌스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어서 시장님과 나이비스의 미래에 관한 대담으로 이어지는 식순이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이비스의 공연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올 봄에 눈이 녹기 전부터 저희 재단과 함께 그 서울시장 2024 주제 전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신 저희 라이트 아키텍처의 강희연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서울시장 2024에서 주제전을 맡아서 지난 한 약 10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한 강희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겨울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 디자인 2024의 주제전을 아티스트인 제가 맡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AI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은 2020년이 아니라 2024년 맥락에서 AI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서울 디자인 2024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서울 시민과 이런 한국의 대중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곧 보실 수 있는 작품의 제목은 라이트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그럼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AI의 구조입니다. 인풋을 굉장히 많이 넣고 우리는 무수하게 컴퓨팅 파워를 써서 어떤 모델을 거쳐서 트레이닝을 하죠. 트레이닝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아웃풋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트워크들도 그렇고요, 디자인 워크들도 그렇고 2024년 이전까지는 인풋이나 아웃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픈 AI나 이러한 거대한 툴들이나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의 알고리즘을 짜거나 실제로 머신러닝을 하거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디벨로퍼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AI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AI 툴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었는데요. 2023년 정도로 챗GPT 이제 3가 나오면서 완전 판세가 많이 변했죠. 이제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코딩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AI를 사용해서 무수한 아웃풋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아트워크들이 있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좋은 아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곳이 유의미할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바로 이 모델입니다. 모델을 블랙박스라고 하죠. 왜 블랙박스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설계를 해놓고도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단계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느낌이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AI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프리 힌트리지 노벨상 물리학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스케일업을 해버렸고 굉장히 좋은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그 속도를 늦추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블랙박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블랙박스는 이걸 설계하는 학자들조차도 잘 100%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2024년에 AI와 과연 인류가 공존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런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게 제가 작가로서 접근을 했었던 방향이었고요. 왜 블랙박스가 중요하냐면 작년에 제가 나사랑 일을 했었는데 우측에 보이는 게 나사의 우주선이죠. 우주선만 봐도 엄청나게 집약된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죠. 굉음이 날리고 날개가 보이고 우주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오픈 AI의 창을 보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나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점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AI 시대 기술의 맹점은 그 사용하는 게 쉬워지면서 그 기술도 굉장히 괴이되기 시작했다는 거에 있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렇다면 이 인풋과 모델, 블랙박스, 이 아웃풋 이 전체를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AI 기술의 핵심은 지금 오픈AI가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그 다음에 실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게 당연히 아니고요. 너무 재밌다. 리서치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보시면은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뉴럴 네트워크 동물원이에요.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 가능했었던 모든 AI 모델들을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뉴런이 있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보여주고 어떻게 아키텍처가 짜여지는지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는 게 지금 가장 진보된 아키텍처, 트랜스포머죠. 오픈 AI가 쓰고 있는 챗GPT가 기반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저 가운데 그립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거보다 더 진보한 모델, 아직은 그렇게 선형화가 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이제 구글 브레인이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이거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기획을 한 가장 큰 그림은 DDP 공간 자체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만들어버렸죠. 인풋 단에서부터 아웃풋 단계로까지 가는 내러티브가 있고 결국 이 AI의 데이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모든 거를 데이터화하고 인간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인간이 그것을 트레이닝 시켜서 머신한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 전시를 관람하는 모든 분들이 이 거대한 DDP 공간 안에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 조각이 된 것 같은 그런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도대체 우리가 이게 아주 말끔한 아웃풋만 보고 있는 그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가시게 되면 크게 이제 바닥과 천장 전체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뉴런을 만들었고 그 뉴런들이 빛이 뻗어나가면서 네트워크를 구성되고 그 네트워크들이 합쳐져서 DDP 공간 자체를 하나의 아키텍처로 바꿔놓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아주 짧은 저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DDP 개관 10주년이라 더 이제 큰 무게를 가지고 전시를 준비를 했고 저희가 더 그 컨셉에 맞는 전시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장 구조물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패브리케이션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안전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이런 작품을 보게 되실 텐데 DDP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천장에 큰 설치 작업을 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더 주목하면서 감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실제 작업은 한 9분이고요. 라이트 아키텍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라이트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AI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는 그게 굉장한 인류의 진보라고 여겨졌고 그게 맞았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빛이 될지 정말 인류의 어떤 절멸로 나아갈지 정말 싱귤라리티가 올 것인지 특이점이 올 것인지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풋이나 아웃풋 단계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라이트로 향해 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가면서 라이트 아키텍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실제 작업의 한 30초 정도고요. 프로젝션과 공간 음향 그리고 바닥에 있는 모듈들까지 다 해서 공간 전체를 굉장히 몰입적인 경험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전시장에서도 어떤 각도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만 보실 필요가 없고 1층이나 2층에 있는 발코지까지 올라가서 보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공간 안에서 많이 감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DDP 런칭페어를 준비해 주셨던 김종원 큐레이터님 모시고 최종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강희연 작가님 교수님과는 조금 반대되는 아날로그적인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DP 디자인 론칭 페어의 공간 큐레이터를 맡았고요. 그래서 올해 6년차를 맞이하는 디자인 론칭 페어의 공간 큐레이터를 맡았고, DDP 디자인 론칭 페어는 세상에 없었던 디자인을 세상으로 이제 처음으로 런칭하는 페어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이제 론칭 통합전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총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주제관과 기업관, 그리고 기획관, 그리고 특별관으로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데요. 주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와 제조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 론칭 파업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들을 끌어가는 신기술 디자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관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런칭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좀 아름다운 조금 더 협업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영디자이너와의 기업, 그리고 그런 디자인 개발력은 있으나 좀 휴식 능력이 없는 친구들의 기업의 이런 좋은 역량과 협업을 바탕으로 좀 세계적으로 뻗쳐갈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이번 디자인 론칭 페어에 좀 많이 맞춰져 가고 있고, 론칭 페어에서 좀 저희가 공간에는 이번에는 그 주제를 공간을 산책하듯이 좀 풀어나왔어요. 그래서 공간을 보시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게끔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모나 질적으로 좀 많이 작년보다 많이 성장했는데, 서울을 대표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목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좀 아시아를 대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세계적으로 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기업관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기획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에 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 이번에 특별관 전시인데요. 조그만 전시이긴 하나 이번에 저희가 조금 전시의 목표를 맞췄던 거는 조금 무형의 가치를 믿는 디자이너들의 그런 아픔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전시이긴 한데, 항상 그런 데드라인에 쫓겨서 저희 디자이너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런 무형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압박감에 대한 전시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는 AI의 시대를 환희로 표현하고 싶었던 전시를 마지막으로 특별관으로 보실 수 있는 전시를 바탕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네, 이상으로 DDP 디자인 론칭 페어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시작에 앞서 잠시 모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저기고 크게 모았어요. 이렇게 하면 띄고도 없는데. 발표하셨던 내빈분들 앞쪽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저 세계일보 김주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이쪽에 좀 문외한이어가지고 이 설명하시는 걸 듣고도 막 뭐가 와닿거나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우리 이 디자인의 성지 DDP에서 이제 좀 큰 행사를 하시는 건데 이거를 시민들이 왜 좀 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행사에 좀 의의 같은 거를 좀 요약 압축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 디자인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다들 얼굴이 무겁게 돼 있으셔가지고 저기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올해 이제 서울 디자인 2024 행사는 매년 뭐 열려왔습니다만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문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은 항상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미래고 또 먼 미래도 미래입니다만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서 와서 앞으로는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신선한 제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도 하고 또 디자인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디자인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력과 또는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는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산업 마이스 행사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하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이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매체 기고하게 된 유승주라고 하고요. 네, 주로 유럽의 이제 디자인 축제에서 아까 소개한 나이비스 그런 가상의 캐릭터는 사실 처음 봤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캐릭터를 같이 진행하게 된 이유,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신 건지 그런 그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그 올해를 좀 포함해서 그동안 디자인 관점에서 서울 디자인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어찌 보면 디자인 문화라는 관점이 디자인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작가님께서 주신 것처럼 다걸 미래에 대한 AI 담론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한 3일 정도는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컨퍼런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비스라고 하는 가상 인물 저희가 이번 행사에 공식 우리가 마스코트 앨버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장 또 최근에 그런 가상 인물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가상 아이돌로 가장 친근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표성을 갖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다른 디테일의 김영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차광희 대표님 기자님 일단 취임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번 행사가 첫 대규모 행사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서울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어떤 성과, 어떤 평이 나오길 어떤 기대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네, 제가 10월 2일 날 시장님한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지금 이 행사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제 손길이 많이 갔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을 너무 현학적으로 그동안 풀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올해는 그런 부분을 산업적인 관점으로 좀 변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디자인 활동하고 있는 또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디자인 역량이나 제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끌어내서 좀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게 올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완벽하게 라이스 전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년은 완전히 산업적인 관점의 전시로 변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또 규모에 있어서도 이게 국내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나가기 위한 원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타임 허주막 기자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제시하는 것들이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현장과 업계와 이렇게 매칭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렇게 지금 현재 디자인 업계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단지 이게 지금 미래 디자인을 제시하는 좀 컨퍼런스적인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디자인을 배우는 학과나 학생들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학과에서 과정으로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디자인과 다른 산업적인 분야에서 이 전공자들이 이거를 배우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작가님들을 통해서 다가온 미래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디자이너들과 산업이 연계돼서 올해 한 300개 정도의 그동안에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던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명의 디자이너 그리고 200군데의 사업체가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300개 정도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행사는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성장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차원에서의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런칭의 하나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두 가지 질문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전공자들은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그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도 사실 지금 현장을 모르니까 다른 전공자들이 이 디자인 영역에서 같이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건지 사실은 그게 맞아야지 또 디자인 영역하고 이런 AI라는 영역하고 또 디지털 영역하고는 아직까지 좀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무로 봤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하고 전시장에 내부에서 하는 전시하고는 사실은 실제로 갭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학생들 앞으로 이 미래를 짊어지고 할 디자이너들은 어떤 전공자들이 배워야 하는 과제인지 저게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디자이너들 그리고 기업들이 매칭이 돼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 쪽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나보다 앞서서 이런 결과물과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 현장에 오면 그걸 체감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라든가 이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디자인계에서는 뭐 미드전이라든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디자이너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와서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시민이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오시게 될 건데요. 내가 팔고 있는 제품들이 디자이너들과 매칭되면 이런 퀄리티 또는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연출되고 팔릴 수 있다는 그런 아마 나도 디자인을 많이 활용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마이스팀의 이민하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가 국내 대표 디자인 산업 마이스 행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전시가 마이스 산업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적인 측면을 내년에 더 강화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올해의 산업적 전시 특성은 무엇이고 내년엔 어떤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가님들한테도 질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은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행사에서 산업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메종 오브제라든가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는 밀란 페어 같은 거에 비하면 견줄 바가 아니죠. 사실 조금 겸연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행사를 전환해 나가고 가깝게는 아시아의 대표 행사를 만들고 멀게는 그런 부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산업 전체로 변모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단지 디자이너와 몇몇 기업이 참여해서 된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해외에서 많은 저희가 매종제나 밀란 페어는 많은 분들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그런 해외에서도 많이 저희가 서울 디자인 2024, 2025 이런 부분을 오게 하는 그런 이제 규모를 키우고 확산시키고 또 많은 부분 참석시키고 하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변화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 더 크게 잘 될 수 있도록 기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배 기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희연 작가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라이트 아키텍처가 DDP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동안의 DDP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건지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는데 AI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작품을 좀 볼 때 좀 봐야 할지 좀 의도 같은 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DDP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전시라는 뜻보다는 DDP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DDP에서 전시를 하는 게 이번이 5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DDP와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DDP와 서울 디자인 재단과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였고 아시다시피 DDP 이제 자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굉장히 이 건축물 자체가 굉장한 아트피스죠.
그래서 전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기회이자 동시에 굉장한 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DDP의 아톨 1권, 2권, 그리고 외벽 매핑도 다 해본 사람으로서 그 DDP의 공간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DDP 공간의 매력적인 부분은 다른 유수의 굉장히 좋은 미술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간적인 공간이거든요. 외벽도 그렇고 내부 공간조차도 화이트 큐브이지만 그 천장, 벽면, 거의 바닥 말고는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작가님들이나 디자이너님들마다 공간의 해석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전시들에서 받은 어떤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떤 가벽을 치고 어떤 공간을 구획을 해서 조금 섹션별로 전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굴곡진 DDP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서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제가 왜 5번이나 DDP 전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만큼 독특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공간에 뭔가를 덧대서 공간을 연출한다기보다는 공간을 빛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 공간을 딱 들어가시면 바닥에 뭐가 이렇게 막 뉴런들이 놓여져 있고요. 걔네들이 이제 천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원형의 큰 트러스들이 있고 그 중앙에 프로젝션을 볼 수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천장에서부터 이제 매달려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뉴미디어 아트 전시가 있고 굉장히 많은 뉴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들이 있고 티켓을 내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어디서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의 어떤 미디어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들이 있지만 그 오브젝트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다양하게 빛이라는 건 결국 팽창하고 확산하고 뻗어나가잖아요. 그 물질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벽과 바닥과 천장에 전부 다 맺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건 이 작품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희망하는 건 공간 안에도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 모듈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서로 거의 30개가 넘는 장비들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네트워킹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AI와 비교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돌아오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각품이나 미술품 그런 고정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AI, 우리 이 시간에도 지금 이 한 장에도 흘러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처럼 데이터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어디서 감상하시냐에 따라서 작품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음향도 굉장히 다르게 들리실 거고 빛이 맺히는 그 형태도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전에 대한 좀 첨언을 좀 드리면은 AI가 출현하고 나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실은 그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미래 풍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AI의 본질적인 힘은 인간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사회 혹은 자연이 가지고 있었던 지구 행성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중력에 의해서는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사회활동을 통해서는 다양한 패턴들을 집약하고 재조합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됐을 때 미학은 어떻게 바뀔 것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학이요. 이건 우리가 옷을 살 때 디지털에 있는 어떤 이미지요 아니면 어떤 무빙 이미지가 이것을 보고서 그 호감을 가지고 옷을 살 수도 있는 시대가 되는 건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결국은 향후의 경험 디자인을 누가 잘할 것인가, 인터페이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과 상품 사이를 인터페이스를 누가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것인가가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
이 작품은 보시면은 빛은 아날로그 빛이에요. 근데 만들어낸 패턴들과 움직이는 것은 디지털로 향하고 있고요. 스크린에 있는 디지털 픽셀들은 자연을 그리고 있어요. 생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들이 만나는 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디자인, 아트, 뭐 건축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부재한 게 뭐냐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사실 빛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인류 역사상 항상 깨달음과 진리와 진실일 텐데, 정보일 텐데, 강연 작가는 빛을 약간 혼란을 주는 요소로 활용을 합니다. 그 속성을 바꿔놨었고요. 앞으로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닌 많은 이제 큐레이터들과 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언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어떤 고정된 스타일 양식, 뭐 양식과 문화적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좀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예전에는 50년 단위, 100년 단위, 300년 단위로 있었죠. 이게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AI 시대는 그 양식이 존재할 수 있는 유효한 시기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가 됐을 때 우리 디자이너들과 예술가도 어떻게, 어디서 바라보고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뭐 비엔날레가 됐든 어떤 엑스포가 됐든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고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요, 산업 측면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죠. 검증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학교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에서 리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도 역시 학문적으로 검증된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술 쪽이나 디자인 쪽에 더 선행 디자인, 선행적인 생각,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 이게 이제 주제전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이 주제전의 타겟은 사실은 학계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정말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캐치하실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자기 산업에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건 이제 그들만의 몫이긴 하겠으나, 그래서 앞으로도 주제전은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 있겠지만, 난해하고 어렵다는 건 뭐냐면 안 봤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큐레이터로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런 페스티벌이 위험한 시도이기도 하거든요. 산업과 주제전을 엮은다고. 그러면 주제전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는데, 그것을 아주 세련되게 엮었고, 그리고 이게 미래 모델인 것 같은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헤리티지를 어떻게 첨단 테크놀로지로다가 사람들을 액세스하게 하고 거기서 어떤 미학을 끄집어내게 할 것이며, 학교와 산업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이거는 앞으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특정 컬렉션의 어떤 대상, 그 옷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런 시대는 20세기 지난 것 같고 21세기 넘어가면서 이제는 예술이 정말 인간 경험의 다양한 요소에서 아주 샘리스하게 다 그 터치가 미묘하게 다 존재할 수 있게끔 그것을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은 빛의 속성을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그리고 관객들은 어디서 보고 내가 또 작품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 방정식 속에서 결국은 정보가 넘쳐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서 있어야지만 이 시대에서 길을 잃지 않고서 나만의 디자인 미학을 구축할 수 있을지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질의가 좀 안 나왔었던 DDP 디자인 논침페어 쪽에 저희가 질문 하나 더 받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DDP 논침페어에 대해서나 뭐 추가 질문 있으신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선대의 서정민 기자입니다. 그 디자인 론칭페어를 그 김종환 디자이너께서 관여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세상에 없었던 물건들이긴 하지만 작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이제 그 제품들을 잘 보이도록 그 공간을 꾸미고 배치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별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을 약간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세상에 없었던 디자인을 이번에 새롭게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이너들의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간을 크리에이터했던 저는 조력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작품들을 어떻게 더 보여줄지에 더 초점을 맞췄고, 저 말고 또 다른 세 분의 또 큐레이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업과 디자이너 그리고 또 그런 중소기업과 기업, 학교와 기업 이렇게 계속 그 아름다운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오늘 새로운 발표된 작품들을 이따가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은 그런 작품들을 영감 속에서 보실 수 있게끔 기존에 보셨던 회원들의 그런 딱딱함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산책하시면서 계속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좀 산책하는 동선으로 제가 좀 꾸며놨고요. 그런 공간의 디자인보다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마지막 제품들을 보실 수 있게끔 초점에 많이 맞췄고,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 주셨던 그 특별관은 정말 소소하지만 그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은 그 완성된 제품들의 그런 아웃풋의 결과물보다는 그 무형의 기획력에 되게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물론 그 힘듦이 있겠지만 디자이너들의 아픔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저는 3년 동안 상실 그리고 고립이라는 디자이너의 아픔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항상 뭔가를 창조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압박감은 곧 다가오고 있는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던 AI 시대에 대한 아직 저희 같은 사람들 아직 모르겠는데, AI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기자님도 그러실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뭐는 개발되고 있고 한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압박감도 있고 또 데드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아직은 연필을 깎고 있는데 이런 디자이너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환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디자이너가 다 축복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가 대한민국 및 서울에 있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좀 로고를 다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를 좀 특별전에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사실은 오늘은 명디자이너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디자이너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새롭게 론칭되는 300여 가지의 신제품의 기자분들이 좀 더 초점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저희가 서울시내 2024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간담회 때 배포해드린 그 펜 안에는 저희가 보도자료에 대한 데이터와 그런 기초 자료들이 그 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펜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일 서울시내 2024의 개막식은 18시부터 DDP 어워딩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일 개막식에 앞서 한 18시부터 18시 15분까지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라운딩이 있는데, 그때 혹시나 같이 하실 수 있는 진행지 있으시면 저희가 알림으로 2월에 있는 전시들을 같이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행사 네. 데이터 들어가는 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입구 데스크에 명함본에 명함 넣어주시면 개막식 관련 사진자료 저희가 송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한 이곳 행사장은 오후 6시까지 개방 예정이니 기사 작성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 촬영 이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